자, 액션 태그 부분입니다. 액션 태그. 예. 그 JSP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하는 JSP 태그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꺽쇠갈로 뒤에 그 JSP라는 요또 이제 요런 걸로 시작해서 콜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동작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태그명으로 해서 JSP 액션 태그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요 4장에 있는 내용은 액션 태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액션 태그 중에 자,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 요거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는 A라는 페이지가 있으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B라는 페이지로 그 조건에 맞으면 이동할 수가 있고 C라는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다 했을 때 A에서 B로 이동하든 A에서 C로 이동하든 어떤 쪽에서 이동을 시키는 제어를 다른 쪽으로 넘기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워드 액션 태그. 그다음에 이제 인크루드는 인크루드 액션 태그 쪽에도 이렇게 제공되지만 인크루드 디렉티브 태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웹사이트 만들 때 메뉴 부분을 모듈화해서 그죠? 인크루드 디렉티브 태그 사용해 가지고 그 공통된 그 소스 메뉴를 불러서 쓰는 그런 형태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줄 아시면 이제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템플릿들 있죠. 템플릿 보시면 페이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큼 복사본을 만들고 메뉴 부분은 모듈화해서 JSP에서 include 뭐 이렇게 그 우리 기존의 표현은 그 include 지시어 사용해서 디렉티브 사용해서 이렇게 include 한 다음에 실제 이제 돌려보면은 자, 웹사이트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크루드 같은데 요거 인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이 그 제어가 넘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요 액션 태그하고 디렉티브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람이라는 이제 액션 태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이제 던져주는 실제 제어가 넘어가는 페이지에 파라미터 값을 던져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제 액션 태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바 빈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빈즈. 자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바고요. 프로그램 자바고, 이제 자바에서 쓰는 빈즈. 빈이라는 게 콩이거든요. 콩. 근데 이제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자바 빈즈라는 이제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게 뭐냐? 클래스인데, 어떤 클래스냐? 이 안에 클래스를 만들 때 필드, 그러니까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필드 안에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세트라고 하죠. 메소드. 값을 대입하는 집어넣는 그런 메소드와 필드 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가져오는 getter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자바 빈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바 빈즈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클래스를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객체를 찍어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작업을 요 이제 자바 빈즈 액션 태그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내용,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액션 태그들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면은 이제 그 상품 목록 표시하는 이제 쇼핑몰 쪽에 예제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액션 태그 설명인데, 자, 서버나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태그가 액션 태그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액션 태그는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꺽쇠갈로 그 다음에 JSP로 시작합니다. 꺽쇠갈로 JSP로 시작하고요. 액션 JSP 액션 태그는 이렇게 꺽쇠갈로 JSP로 시작하고 콜론 다음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포워드라든지 인크루드라든지 파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제 이제 태그가 옵니다. 그래서 앞에 JSP 콜론하고 뒤에 따라오는 태그하고 합쳐서 이제 액션 태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JSP 페이지에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를 제어하거나 다른 페이지의 실행 결과 내용을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키거나 자바 빈즈 이제 같은 요런 이제 기능들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요 JSP 액션 태그는 XML 형식을 취한다라고 되는데 뭐 딴 건 아니고요. 그 여기서 XML 형식을 취한다는 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HTML 태그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HTML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여는 태그가 있으면 닫는 태그, 닫는 태그는 슬래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HTML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여는 태그가 있어요. 그러면 닫는 태그는 꺽쇠갈로 슬래시 HTML, 여긴 닫는 태그죠. 보통 이렇게 한 쌍으로 사용되는 태그가 있는 반면에 BR 태그처럼 시작 태그 하나로만 이제 사용하는 태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XML 형식으로 쓰려 그러면 꺽쇠갈로 BR 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슬래시 꺽쇠갈로 닫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는 태그, 닫는 태그 한 쌍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의 태그만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의미를 다 가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마지막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BR 태그다 하면 뒤에 한 칸 띄우고 슬래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게 이제 XML 형태로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HTML 문법 규칙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표기법으로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션 태그 형식은 이런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액션 태그 종류를 이렇게 보면 주로 지금 많이 이제 쓰는 것들, 자 이렇게 보면 일단 이제 포워드라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액션 태그 이 자체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요 형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포워드 액션 태그고요. 요 기능은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 과 같은 페이지 흐름을 제어한다.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그다음에 뭐 B 페이지에서 C 페이지로 전환을 해서 제어를 옮겨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 할 때 이제 forward라는 액션 태그를 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include. 자, include 액션 태그는 꺽쇠갈로 JSP 콜론 include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외부 페이지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페이지를 모듈화 쓰는데 include 디렉티브도 있었죠. 그 include하고 비슷한 거는 외부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그 내부적으로 약간 이제 요거 동작할 때 요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ebean, usebean이라는 액션 태그고요. 빈을 쓰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자바 빈 말씀드렸는데, 자바 빈은 그 구조, 클래스 만들 때 구조가 필드가 있으면 세터와 같은 필드를 값을 넣고 빼고 하는 세터와 게트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자바 빈입니다. 뭐 그거는 뒤에 따로 JSP 지금 하지만 실제 이제 그 클래스 다루는 게 나와요.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 좀 드리고, 자바 시간에서도 일단 이제 빈 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나오는 게 이제 set property와 g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입니다. 우리가 그 클래스 안에 그 필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여기 액션 태그에서는 그 필드를 property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property. 우리가 그 뭐 인간이라는 표현하고요, 사람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죠? 보통 말 잘 안 들으면 아이고 이 인간아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프로퍼티라는 게 필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의 값을 셋 하려면,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이제 set property. 여기서는 이제 JSP니까 액션 태그에서는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 그래서 자바 빈즈 클래스 안에 프로퍼티 필드가 있고, 그죠? 거기에 값을 설정할 때, 저장할 때 set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프로퍼티는 반대죠. 예. 자바 빈지의 프로퍼티 값을 얻어올 때, 가져올 때 get 프로퍼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입니다. 이렇게 JSP 콜론 파람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JSP 포워드 액션 태그, 다음 JSP 콜론 인클루드 액션 태그, JSP 플러그인 요 플러그인 액션 태그에서 같이 사용이 되면서 매개 변수 값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인자를 추가한다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플러그인은 잘 안 써요. 우리 예전에 그 플러그인은 액티브엑스처럼 애플릿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쓸 때 그 애플릿에 했던 그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전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 플러그인에 요 파람 액션 태그를 써서 인자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도 웹브라우저의 자바 애플릿을 실행하고 자바 플러그인에 대해서 오브젝트 또는 인베드 태그를 만드는 브라우저별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되는데 이 부분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요 아래쪽도 그냥 내용만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엘리먼트라는 액션 태그는 동적 XML 요소를 이제 설정할 때 쓰고, 다음에 attribute라는 액션 태그는 동적으로 정의된 XML 요소 속성을 설정할 때 쓰고, 요소 설정이고 요소의 속성 설정을 쓰고, 그다음에 body라는 거는 동적 정의된 그 XML 요소의 몸체,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라는 또 액션 태그는 JSP 페이지 및 문서에서 템플릿 텍스트를 작성할 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단에 포워드부터 해서 파란까지는 많이 써요. 빈도를 따졌을 때. 자, 그래서 이제 포워드부터 형식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자, 현재 JSP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자, A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자, A라는 페이지 실행한 다음에 B라는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어요. 자, 이 이동을요, 사람이 클릭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소스가 쭉 실행되면서 A라는 페이지 다 실행 끝났어요. 그럼 자동으로 B로 가도록, 요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를 이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태그다. JSP 컨테이너는 현재 JSP 페이지에서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면, 자, 그 전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은 모두 삭제가 되고, 자, 출력 버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죠? 우리가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우리 쓰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URL이라고 하는 그 주소를 입력을 해서 JSP 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할 때 요청한다 그러죠. 해당 페이지 서버에 있는 JSP 페이지를 요청한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청을 하면 실제 이제 서버에는 WAS, 그러니까 이제 통캣이 돌고 있죠. JSP 요청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이제 그 JSP 페이지를 JSP 컨테이너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값을 다시 이제 그 브라우저 쪽,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요거 이제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JSP 페이지, 자, 제가 이동하는 거 제가 설명드리고 좀 기타 설명 좀 드렸고, 그 JSP 컨테이너는 여기 이제 서버 쪽에 있는 거죠. 서버 쪽에 그 WAS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JSP 컨테이너는 뭐 하는 거라고요? JSP 컨테이너가 JSP 처리해 주는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JSP 페이지에서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게 되면 그 전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은 모두 삭제한다. 그래서 실제 브라우저 쪽으로 어떤 이제 보내는 내용을 버퍼에다가 쌓아두고 버퍼가 이제 다 차면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 플러시라는 그런 이제 설정이 있어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이 버퍼에 그 출력 내용이 차면 자동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 내용을 보내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forward 액션 태그 만나면 출력 버퍼 내용을 지워버린다. 예. 그다음 이제 forward 액션 태그에 설정된 페이지로 프로그램 제어가 이동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출력 버퍼 내용 지우고, 예, 전용되어 있던 내용 다 지워버리고, 이 forward 액션 태그에 진행되어 있는, 예, 페이지로 제어가 이동된다. 예. 이게 이제 forward 액션 태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요 형식 이렇게 보면, 자, 요 꺽쇠갈로 JSP 콜론 forward, 요게 이제 액션 태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페이지, 이건 뭐예요? 속성이죠, 속성. HTML 태그에도 보면 시작 태그에 태그명이 앞에 있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속성이죠. 그래서 JSP 액션 태그 forward라는 액션 태그에, 자, 페이지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요렇게 제어가 넘어갈 페이지를, 예, 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경로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 여기 옆에 설명에 반드시 끝나는 태그가 있어야 함. 이거 반드시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액션 태그를 쓰는 방법이 여기는 두 가지예요. 포워드 액션 태그를 이렇게 여는 태그, 엔드, 예, 요 닫는 태그, 그 지렁이가 자동 동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암수가 한 몸에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한 태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예, 요런 형태를 쓰는 거는요, 아까 앞에서 파라메터 얘기했는데, 요 페이지에 지정된 요 페이지로 넘어갈 때, 제가 넘어갈 때 던져줄 파라메터가 없을 때는 요 첫 번째 형식을 씁니다. 예, 첫 번째 형식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를 이제 하는 여는 태그 안에다가 닫는 태그 대신에, 예, 이렇게 이제 슬래시를 넣어서 추가해서,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실제 요 페이지 속성이 가지는 요 파일명, 요 페이지로 제가 넘어가면서 던져줘야 된다. 어떤 매개 변수 파라메터 값을 던져줘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이제 JSP 포워드 시작 태그와 JSP 포워드, 이게 닫는 태그죠. 종료 태그, 닫는 태그. 예. 그래서 여기 보면 JSP 앞에 슬래시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걸 첫 번째 요런 형태로 쓸 때도 있고 두 번째 쓸 때도 있는데, 요 두 번째 쓰는 때는 언제 쓰느냐?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 사용해서, 예, 매개 변수 값을 전달해 줘야 될 때. 자, 요 제어가 넘어가는 요 페이지에 이렇게 제어가 넘어갈 때 어떤 값을 가지고 넘어가야 될 때,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페이지 속성, 여기 들어가는 페이지 속성 설명이고요. 예, 현재 JSP 페이지에서, 자, 이동할 페이지의 외부 파일명, 경로 앞에 이 파일명만 들어가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이제 경로가 있을 수가 있죠. 서버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폴더에 있는 다른 페이지면 파일명만 있을 수가 있지만, 다른 경로에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된다 하면 앞에 경로가 더 오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 경로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자, 현재 그 JSP, 자, 상에서 이동할 페이지 외부 파일명을 적게 되고요. 값으로 외부 파일은 현재 JSP 페이지와 같은 디렉토리가 있으면, 방금 제가 설명한 거죠. 같은 디렉토리에 요 연결되는 페이지가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으면 파일명만 써도 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같은 폴더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폴더에 있다 하면, 예, 전체 URL 또는 상대 경로를 여기 이제 앞에다가 추가해서, 파일명 앞에 추가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이제 first JSP고요. 예, 이게 second JSP입니다. 예, 이게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forward action 태그 사용해서 요 first JSP의 그 브라우저 사용해서요, 처음에 이렇게 딱 호출을 하면, 요청을 하면 요 페이지가, 예, 요청이 돼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JSP 컨테이너가 위에서부터 이제 실행하겠죠. 프로그램이니까. JSP로 되어 있으니까 쭉 이렇게 실행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요 JSP 포워드라는 놈이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JSP 포워드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기존에
그 출력 버퍼에 쌓아놓은 내용을 삭제한다 그랬죠. 예, JSP 포워드를 태그를 만나면 JSP 컨테이너가 처음에 하는 일이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옆에 보세요. 옆에 요게 여기 그 까만색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HTML 같은 경우에 뭐 위에 보면 그 여기 h3 태그에 이 파일은 first.jsp입니다라고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이제 전송이 돼서 브라우저에서 이 내용이 이제 출력이 돼야 되지만 요 JSP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를 만났기 때문에 요 출력 버퍼에 자 전송하기 위해서 출력법 딱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이놈을 지워버린 거예요. 지우고 요 포워드 액션 태그의 페이지 속성이 가지고 있는 second.jsp 페이지로 제어를 이동하는 거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이 이렇게 되면 자, 요 second.jsp로 넘어오죠. 그래서 요 second.jsp 이게 또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하면서 자 h3 태그의 헤드라인 태그에 이 파일은 second.jsp입니다. 요게 이제 출력 버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today is 요거는 뭐 앞에 바깥쪽에 태그로 감싸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로 그냥 출력이 되고 제목으로 그 다음에 꺽쇠글로 %는 나죠. 예. 그 다음에 %꺽쇠글로 이거 뭡니까? 출력문이죠. 출력문. 예. JSP 태그 중에 이제 그 표현문이라고 해서 expression 태그죠. 표현 태그.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new java.util.date 자 java.util 패키지 안에 있는 date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지금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new부터 date까지 요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요 전에는 date 객체가 리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date라는 객체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출력문에서 출력하면 데이트 객체에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자동 호출하죠. 아 기억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바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상속 받은 건데 실제 이 데이트 클래스에는 이걸 오버라이딩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을 이제 출력하도록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 버퍼에 이 파일은 second.jsp입니다. 출력하고 담아놓는 거죠. 담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today is 해가지고 new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이제 날짜 시간을 이제 자 결과값을 출력한 거를 또 출력 버퍼에 담아놔요. 그리고 이제 슬래시 body 끝나고 또 슬래시 html 끝났죠. 그러면 이 페이지 실행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출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력 버퍼에는 이렇게 요 현재 second.jsp에 남아 있는 요 second.jsp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today is 요 부분 요 부분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워드 액션 태그 방금 제가 소스로 봤는데 그림으로 다시 보면 흐름을 보면 자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가 있다. 자 요청은 우리가 보통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서브 페이지에 주소를 넣는 걸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요청이라고 하지만 서브 페이지에 주소를 넣는 거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 그럼 접속되면 그 접속된 페이지는 그 웹페이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만들어진 코드에 따라서 실제 동작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자, 웹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접속을 한다. 자, HTTP 요청을 하면 처음에 이제 first.jsp 접속을 하겠죠. 자, 이 페이지를 이제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jsp first.jsp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JSP forward라는 액션 태그를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제어를 어디로 보낸다? second.jsp 페이지로 더 이상 밑에 실행 안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돌아온다는 것보다 이렇게 제어가 넘어가서
예, second.jsp로 예, 제가 넘어가서 요 second.jsp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고 이 second.jsp의 실행을 하면서 출력 버퍼에 담아 놓았던 내용을 예, 차고차고 이제 담아 놓았던 거를 제 second.jsp 실행이 끝나면 그때 이제 출력 버퍼의 내용을 클라이언트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크롬 브라우저 쪽으로 예, 보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3번 과정 중에 2번에서 여기 위에서 이미 실행됐던 그런 출력 버퍼에 담겨진 내용들은 요 JSP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를 실행을 하면서 예, 출력 버퍼의 내용은 삭제가 먼저 되고 깨끗하게 지우고 예, 흔적을 지우고 예, 요 3번처럼 여기 second.jsp 페이지로 이렇게 제가 넘어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이렇게 보면 예, 간단하니까 자, 요것도 이제 요 포워드 액션 태그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요 포워드 액션 태그 사용해서 포워드 언더바 데이트.jsp 페이지로 제어가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XML 표기로요. 실제 이제 파라미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요 끝날 때 요거 슬래시 꺽쇠 갈로로 닫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여는 태그로만 사용할 때 파라미터 없이 여는 태그로만 사용할 때는 닫는 태그의 의미인 예, 요 슬래시를 예, 꺽쇠 갈로 닫기 전에 이렇게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데이트 쪽으로 이렇게 와서 제가 넘어와서 이 부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실제 이제 브라우저에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 자, 요 포워드 되기 전에 자, 포워드 액션 태그라는 분명히 HTML 태그 사용해서 제목을 출력했죠. 하지만 결과에 보면 없어요. 없고 예. 요 그 바디 지금 포워드 언더바 데이터 JSP 안에 있는 예, 요 바디 안에 요 내용만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은 제어가 넘어올 때 포워드 액션 태그 사용해서 앞에 페이지에서 뒤에 페이지로 넘어올 때 출력 버퍼에 담아놓은 앞쪽 페이지에서 예, 출력 버퍼에 출력한 내용을 삭제를 해버리고 제어가 넘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예. 자, 예전에는 알았는데 그죠? 예. 조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머릿속에서 다 도망갔다 그죠? 예. 빨리 예. 자, 다시 복구를 좀 시켜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장 말고요. 이전 장에 있는 내용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주말 되잖아요. 이제 그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 처음에 복습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앞에 하셨던 거 곱씹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쭉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clude 해시태그 볼게요. 자, include 해시태그. 그래서 자, 요 설명에 include 디렉티브 태그하고 include 액션 태그하고는 요 명령이 똑같아요. 그죠? include라는 키워드가 같습니다. include라는 의미가 포함한다는 거죠. 예, 포함한다는 그 동일한 기능인데 실제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이제 그런 차이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include 디렉티브 태그처럼 JSP 자, 요 액션 태그는 JSP 페이지의 특정 영역에 외부 파일의 내용을 포함을 하는 액션 태그다. 그래서 현재 JSP 페이지에 포함할 수 있는 자, 외부 파일을 이게 HTML이나 JSP나 뭐 서블리 페이지 이런 것들을 예, 만들어 놓고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자, 외부 파일로 만들어 놓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자, 표현 형식 보시면은 예, JSP include 이렇게 돼 있고 페이지 속성에다 예, 이건 뭔지 압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죠? 자, 페이지에다가 실제 외부에 만들어 놓은 예, 여기에 이제 포함시킬 예, 그 파일명을 주시면 되고요. 예. 그 플러시를 폴스로 줬네요. 그죠? 예. 자, 요 페이지 속성에 자, 요거는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설명이. 우리가 이제 그 포워드 액션 태그 이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 JS 페이지 내에 포함할 내용을 가진 외부 파일명을 지정해 줘라. 그죠? 예.
외부 파일은 현재 JSP 페이지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파일명만 설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URL이나 상대경을 설정해라. 그래서 뭐 앞에 액션 그 포워드 액션 태그 설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네. 외부 파일 지정해 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플러시 속성을 더 사용을 했는데, 자, 요 플러시 속성에서 이제 설정 외부 파일로 제어가 이동할 때, 자, JSP 페이지가 지금까지 출력한 버프에 저장 결과를 처리하고 기본값은 폴스입니다. 기본값은 폴스고요. 예. true로 설정하면 외부 파일로 제어가 이동할 때 현재 페이지가 지금까지 출력 버프의 저장 내용을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자, 여기서 웹 브라우저에 출력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출력 버퍼를 비운다 돼 있죠. 그래서 요 플러시 돼 있는 것을 true로 만들면, 참으로 만들면 지금까지 출력 버퍼에 출력된 그 내용을 웹 브라우저에 일단 보낸 다음에 이제 출력 버퍼를 이제 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일단 비우기 전에, 예, 그 버퍼 안에 있는 내용을 이 브라우저 쪽으로 일단 보낸다는 거죠. 이게 좀 이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include action 태그도 이제 first JSP와 second JSP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여기 기본값은 펄스라고 그랬죠. 예, 기본값은 이게 플러시 펄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예, 기본값은 펄스라고 돼 있습니다. 플러시는 펄스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넣지 않더라도, 예, 뭐 같은 동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 파일은 first.jsp입니다. 자, 이 파일은 first.jsp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파일은 second.jsp입니다. 이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first.jsp에서 제어가 second.jsp로 넘어가기 전에 요 파일은 first.jsp입니다. 이제 출력 버퍼에 보내고요. 일단 요 출력 버퍼, 예, 결과지만 출력 버퍼 보내고, 그다음에 플러시 폴스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 버퍼 내용을 안 보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다음에 second.jsp에 있는 여기로 제어로 넘어와서 얘를 이제 실행합니다. 실행해서 second.jsp, 예, second.jsp 내용이 출력 버퍼에 출력이 돼요. 그런 다음에 today is 제목 뒤에 요 날짜죠. 아, 똑같습니다. 그죠? new java.util.data에서, 예, 날짜를 찍잖아요. 그죠? 요것도 출력 버퍼에 출력을 해요. 예. 그리고 끝났죠? 끝나면 액션 태그, include 액션 태그에서는 제어가 넘어갔다가 실행이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 그 메소드 실행하면, 메소드를 콜하면, 메소드 콜한 다음 메소드 실행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으로 되돌아오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얘를 출력 버퍼에 출력하고 끝났어요. second JSP. 그럼 어디로 간다?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돌아와서 자바 서버 페이지라는 요 메시지를 출력 버퍼에 출력하겠죠. 그러면 출력 버퍼에는, 자, first JSP에서 출력한 첫 번째 출력한, 예, 이 파일은 first JSP입니다. 출력 버퍼에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자, second JSP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출력한 이 파일은 second JSP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 이게 또 출력 버퍼에 그대로 그 위에 또 같이, 예,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요 페이지가 끝났으니 다시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include 액션 태그 아래쪽에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데 자바 서버 페이지, 이것도 이제 출력 버퍼에 이제 쌓이고, 자, 여기 이제 first JSP에 더 이상 이제 실행할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이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다 모여서 이제 전송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